경계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몸의 경계를 결정짓는 기준은 거울을 보면 내 몸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신체 윤곽이라고 하는 이 윤곽이 내 몸의 경계를 결정짓는 기준이지 딴 게 있느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내 몸의 경계라는 게 딱 거울을 봤을 때 드러나는 내 몸의 형태만 내 몸의 경계라고 우리는 아주 뻔한 착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는 내 몸의 경계를 거울 속에 드러난 내 몸의 형체만 내 몸의 경계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오늘은 내 몸의 경계를 내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짓고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자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몸의 경계가 어느 순간 사라지면 어디까지가 나인지에 대한 몸의 경계가 대혼란이 오기 시작한다. 근데 이게 뇌과학적으로 실제로 가능한 일이에요. 몸에는 두정엽이라고 하는 이 뇌에서 부위는 몸의 신체 형태를 기억하고 있는 바디 이미지라고 하는 걸 저장하고 있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 부분의 정보가 차단되면 이제 신체 감각이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뭐 사지마비가 왔거나 하반신 마비가 왔거나 어떤 특정 신체 부위에 마비 현상이 왔을 때 그게 감각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그 신체를 계속 지켜보면 이 환자 입장에서는 그 신체의 일부, 그 마비된 그 신체는 자기 게 아니라고 인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추장스러운 무슨 막대기, 짐덩어리 하나가 붙어 있는 건데 이건 굉장히 흉물스러운 뭔가로 내 몸이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해요. 이게 신체, 이 뇌는 신체의 어떤 이미지를 전체 기억하고 있는 호문클루스라고 하는 몸의 하나하나의 부위들이 그대로 다 뇌에서 다 기관별로 딱딱딱딱 저장되어 있는 그 부위들이 있는데, 그 부위의 감각이 더 이상 안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부위가 점점 더 흐려지면서 다른 영역들이 그 부분을 대체하기 시작하는 그런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뇌의 가소성 원리라는 게 그만큼 굉장히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게 신체의 특징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몸의 신체의 일부라고 느껴지는 내 팔다리 또는 우리 신체 정확하게 딱 내 몸에 붙어 있는 모든 거라고 해서 내가 내 몸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다. 연결이 끊기면, 감각이 끊기고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가 올라오지 않으면 아무리 붙어 있어도 그때부터는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주 이질적인 뭔가를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연결이다 이거죠. 연결. 나의 의식과 연결돼서 감각이 계속 올라오고 소통하고 있는 상태, 공감이 되고 공명이 일어나면서 계속 그 부분의 정보가 계속 나오고 연결이 돼 있을 때는 그것은 내가 내 몸이라고 인지하거나 뭔가라고 인지하는 체계 아래서 내가 그거를 분명히 지각하는 게 있는데, 연결이 끊겨버리면 몸에 붙어있는, 신체적으로 몸에 붙어있는 일부 몸의 그 부위라고 할지라도 내 몸이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뭐다라고 딱 잘라서 그렇게 인지하는 상황이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들로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내 몸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말고도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나하고 관계없는 일인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분명히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아무런 나하고 관계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러물 같은 거, 뭐 예를 들자면 공포 영화나 이런 것들 보다 보면 뒤에서 갑자기 뭔가 막 그냥 음산한 음악이 쫙 나오면서 긴장감을 확 이렇게 돋궈주면서 뒤에서 뭔가 확 하고 그 괴물이나 귀신 같은 게 딱 들이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TV 앞에서 나오고 있는데 내가 보고 있는 건 앞쪽에서 뭔가 분명히 발생하고 있는, 화면에서 가짜로 나오고 있는 영화인데 내 등 뒤가 오싹하고 내 등 뒤에서 뭔가 확 덮치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TV 화면과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내가 그것에 동기화되고 융합이 돼서 그걸 내가 동일시하고 있을 때는 마치 내가 겪는 경험으로 내 등골이 오싹하고 내 등 뒤에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순간적으로 받게 되는 경험들이 그런 것들이 또 알고 보면 내 신체의 경계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가 투영해서 보고 있는 화면일 뿐인데도 내가 임의적으로 내 몸에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내가 그걸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하고 있고, 차를 타고 가면 운전자들은 많이 경험하는 건데 차를 몰다 보면 뭐 어딘가 접촉사고 나서 끌키거나 이러면은 그 끼익하고 끌키는 그 소리와 그 감각이 마치 내 몸의 신체 옆구리가 끌키거나 내가 고통을 확 느껴지는 그 통증으로 순간 악 하고 아프다라는 느낌이 들죠. 신체와 이 차가 일체화된 상태에서 내 몸의 경계가 차 전체 차폭 감각까지 다 확대된 상태로 내가 영역이 넓어진 느낌으로 동기화가 되죠. 그런 것도 결국은 내 신체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는 내 몸만 내 신체가 아니라 차와 이미 나는 하나가 동기화된 상태다. 그래서 내 공명이 내가 소통하고 내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확장되는 게 한순간에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보철적 존재로서의 우리의 인간의 어떤 그 뇌 영역들이 진화되어 오면서 우리는 늘 도구를 통해서 우리의 생존 그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생존해 왔기 때문에 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철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모든 내가 사용하는 도구들은 나와 동일시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뇌에서는 이 신체라고 하는 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수단들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은 전부 내 몸이다 라고 느껴질 만큼 뇌에서는 말초신경 끝까지 내려가는 이 신경계가 도구에까지 다 바로 이 감각이 전체가 연결돼서 이 도구들을 내 몸의 일부처럼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상태로 이 중추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 몸의 경계라는 게 이 몸만 내가 아니라 차를 타면 차의 차폭 전체가 내 몸이 되고 도구를 손에 쥐면 그 도구까지가 내가 되고 이런 것들이 보철적 존재로서 내가 뭐든지 내 신체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의 몸의 일부로 느끼면서 내 몸이 확장되는 내 영역, 내 몸의 경계가 확장되는 신호로 뇌는 인해 전환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도 이질감 느껴지지 않게 내가 사용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내 몸의 경계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게 이 몸덩어리만 내가 아니고 이 몸과 내가 보철적 존재로서 쓰고 있는 모든 도구들까지가 다 내 몸으로 확장시키는 게 일단 가능하구나를 알아차려야 되고, 두 번째는 보철적 존재로서의 이 도구를 쓰는 것까지만 내 몸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벗어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동일시된 모든 것들, 그러니까 내가 이건 나야 라고 느낄 만한 동일시된 뭔가의 모든 것들은 전부 또 나로 인식하는 희한한 또 뇌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손으로 쥐고 있거나 내 신체에 뭐 걸치고 있거나 뭐 어디에 타고 있거나 하는 것들만 내가 연결돼 있는 것들로만 보지 않고 떨어져 있는 상태, 몸과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에너지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그 무언가들은 나와 동일시 여기는 걸로 또다시 확장이 돼요. 그래서 내 몸이 한 번 더 확장이 되는 게 육체적 상태에서의 확장인, 여기서 이 몸에서만 국한되죠. 몸과 뭔가 붙어 있는, 실제로 이 오프라인 상에서 내가 몸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현재 이 상황에서만 있는 이 몸의 어떤 환경이 아니라 몸 밖에 벗어난 환경까지도 나의 일부, 내 신체의 경계라고 느껴질 만큼 나의 정체성이 확장되는 경험을 해요. 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관계에서 오는 건데, 나와 네가 하나, 나와 너가 하나가 된 상태로 우리가 한 몸이다 할 때의 그 일체감을 느끼는 존재들 있잖아요. 뭐 연인 사이나 부부 사이나 뭐
뭐 그 부자 관계나 이런 그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친밀한 그 연결되어 있는 관계들은 한 몸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엄마의 마음이 같이 똑같이 아파지는 느낌이라든지, 뭐 여자의 촉이라 그래서 남자가 어디 가서 좀 딴짓을 하거나 바람을 피우는 느낌이 들면 여자의 육감은 여지없이 그냥 아주 바로 작동하는 것처럼, 어디 감시 카메라를 달아놓은 것처럼 즉각적으로 그 정보가 전달되어 오는 게 하나다라고 느껴지는 존재들에게는 그런 그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그 에너지 상태에서의 양자 얽힘 상태, 양자 얽힘 상태의 그 상황을 즉시 경험하고 있는 그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자적 상태에서 내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 말고도 에너지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까지가 다 내 몸으로 인식하고 있는 느낌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에너지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주는 곳, 내가 내 마음을 준 곳들은 전부가 다 내가 거기에 있는 것과 같은, 마치 내가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이 즉시 느껴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TV를 보거나 드라마를, 영화를 보거나 할 때 화면 속에서 볼 뿐인데 내가 신체적 감각으로 즉각 연결되는 게, 에너지가 그거랑 동기화되고 동화가 되면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매체인데 영화를 보고 있을 뿐인데 내 신체적인 감각으로 즉각 오죠. 뭐 또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누가 굉장히 어떤 아픈 그 무슨 사고를 당했다 할 때는 어느 순간에 내가 아픈 것처럼 아프겠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철봉에 뭐 중요한 부위가 딱 바로 그냥 한순간에 콱 그냥 낀다 이럴 때는 그 순간 영상을 만약에 봤다 그러면 그 극심한 통증과 고통이 즉각 동기화돼서 확 오잖아요. 내가 직접 당한 것도 아니고 나는 영상으로 봤을 뿐이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걸 보는 그 순간 거울 유런이 작동하면서 내가 겪는 고통으로 즉각 내 통증으로 함께 전달되어 오는 느낌, 이런 것들이 기억과 경험을 통해서 오는 통증이고, 그런 느낌들이 나한테 이럴 것이다 라고 느껴지는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뇌에서는 통증 같은 그 반응이 같이 일어나는 게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내가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라고 인식하고 있구나. 뇌에서는 결국은 뇌는 실제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아닌 것만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내가 직접 겪은 건지 아니면 이건 상상일 뿐인 건지를 구분을 잘 못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런데 구분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건 직접 경험한 거다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건 다 경험한 걸로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 몸의 경계를 결정짓는 기준이 알고 봤더니 이 몸덩어리로 인식되고 있는 이 몸만 내가 아니었고, 내가 동일시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연결돼서 나다라고 하는 그 동질감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나로 인식하는 것까지 확장되기 시작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씩 들어가 봐야 돼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냐면, 아까도 환자인 경우에는 내 몸이 그 사지마비가 왔거나 뭔가 단절이 돼 있는 느낌처럼 정보가 안 들어오면 내 몸이 아니다라고 내가 아예 딱 그 부분은 흉물스러운 뭔가로, 거추장스러운 뭔가로 딱 그냥 그 뇌에서는 더 이상 차단을 해버리는, 내 몸에 내가 아닌 걸로 차단을 해버리는 그런 것처럼, 내가 애지중지하는 건 또 하나의 나처럼 내가 여기는 그런 걸로 우리가 하나씩 또 받아들이게 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것의 기준이 뭐냐? 몸의 경계를 결정짓는 건, 나의 정체성, 나의 몸이라고 실제로 느껴지는 이것들을 결정짓는 기준들은 뭐냐? 결국은 관점에 있더라.
내가 본다라고 하는 행위가 나다라고 느껴지는 동일시하는 나와 동일감을 가지고 융합돼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다 그때부터는 의미 있는 무언가들로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부가 다 나와 관계없는 것들은 의미 없는 떨림에 지나지 않고. 오늘 얘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관측하는 행위의 나의 주체자로서 내가 나와 관계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연결돼서 내가 직접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내 세상 안에서 나와 연결된 무언가로 의미가 결정짓는데, 나와 그것으로 의미가 결정지어지는데, 내가 관측하지 않은 것, 내가 관심이 없는 것, 나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들, 내 관심 밖의 세상들, 내가 관측하지 않은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이 떨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떨림에, 하나의 진동에 지나지 않는, 파동에 지나지 않은 것들로 그냥 그 어떤 의미 없는 몸짓이다. 그 몸짓들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태. 그래서 관찰자 효과가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할 만큼 그냥 형체로 있는 것들이 아닌데, 내가 관심을 둔 순간 입자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관찰자 효과인데, 내 삶에서 내 몸의 경계를 결정짓는다 할 때 내가 나다라고 정의 내리고 보는 것들, 나하고 공명이 일어나서 이건 내가 동일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몸뿐만 아니라 이게 확장된 게 무한 확장이 가능한 걸 알아차려야 돼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에요.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가 동일시하는 것은 전부가 다 내 몸이 되기 시작하고, 나와 동일시했으니까 뇌에서는 그때부터는 이건 다 나다라고 받아들여요. 내 몸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근데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것들은 전부가 다 의미 없는 떨림에 지나지 않고,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뭔가로 그냥 나하고 내가 아닌 뭔가로 다 구분시키면 뇌에서는 더 이상 내 몸의 일부로 인식하지 않는다. 그게 아무리 내 신체 사지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엄연히 구분하고, 시뮬레이터 같은 3D 시뮬레이터를 가지고 과학 실험실에서 해보면 3D 시뮬레이터를 들어가서 그 아바타가 영상 속에 있는데 내 몸이 아니죠. 내 얼굴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신체 감각이 내가 여기서 움직여지는 대로 그대로 그 시뮬레이터에서 움직이는 아바타가 그대로 똑같이 재현된다면, 그걸 몇 번만 해도 익숙해진 그 다음부터는 아바타가 나다라고 곧바로 인식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아바타인데 현실에서 내 얼굴이 아닌데 그냥 뭐 로봇같이 생겼던 뭐로 형태가 만들어져 있든 간에 내 신체가 움직여지는, 실제로 내 몸이 움직여지는 그 센서를 다 장착해서 움직여 보면 아바타가 그대로 움직인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 모양 자체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뭐가 됐건 간에 전혀 다른 뭔데도 내가 그때부터 나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런 게 이게 놀라운 뇌의 그 가소성 원리예요. 그래서 보면 이 몸은 시뮬레이터로 보든 가상현실상에서 그래픽이든 아니면 내가 의수로 장착한 무엇이든 간에 내가 동일시한 나의 정보로 내가 교감하고 있는, 에너지가 계속 소통되는 뭔가로 그 연결돼 있는 그 신호가 주고받는 상태가 되면 그게 뭐가 됐건 내 몸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게 보철적 존재로서의 특징이에요. 인간은 보철적 존재로 진화해 왔잖아요. 그래서 뭐든 간에 도구를 손에 쥐면 그때부터는 뇌에서는 즉각 이 도구까지 연결되는 모든 감각들이 내 몸의 일부로 확장시키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확장이 되는데, 오프라인 상에서 확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확장되는 나의 아바타 같은 것들, 또는 사회적인 나의 지위와 신분들까지도 전부 다 확장된 나로 연결시키면 그때부터 거기서 활동하는 모든 것이 내가 직접 당한 것 같은 신체적 고통과 신체적 어떤 감각까지도 다 고스란히 전해져 오기 시작해요. 뭐 이거는 아주 유명한 일화긴 하지만 박진영이 JYP 그 아이돌들 그렇게 많이 키우던 상황에 밤이 되면 전화기를 새벽에 이렇게 오거나 하는 전화들은 겁이 나서 못 받는다 할 만큼, 또 자기 소속사의 아이돌들이나 연예인들이 뭔가 사고 친 연락이 긴급 전화인가 싶어서 철컥철컥 내려앉는데요.
그런 그게 바람 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내가 많아진 거죠. 내가 연결되지는 나의 영역이 확장되면 될수록 그 모든 애들이 일으킨 모든 행동들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고통으로 오거나 뭔가 긴장될 만한 나의 직접적 감각 체계로 바로바로 데미지를 주거나 그 감각을 준다. 그런 것들이 전부가 우리가 확장된 나라고 할 때 신체적인 나의 어떤 이 부분만 내가 아니라 이 에너지적으로 연결된 모든 것들, 내 마음을 주고 있는 모든 것들까지가 내 신체적인 감각으로 다시 다 통합돼서 뇌로 정보가 들어오는구나. 그럴 때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걸로 다 인식하고, 그게 뭐 사랑하는 연인이든 자식이든 또는 친구든 친한 사람이 겪는 그 모든 느낌들이 즉각 우리한테 동질감을 느껴지는, 동일한 감각 같은 마음이 다 공감이 되는 느낌으로 될 때, 그때는 확장된 내가 된 몸으로서의 겪는 경험들이 실제 리얼이라고 하는 사회생활에서 이게 다더라. 이게 우리 신체가 겪는 경험보다 사회에서 겪는 경험들이 내가 느끼는 동질감으로 오는 교감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슬퍼하고 분노하고 하는 이 모든 감정들이 내 신체에 국한된 느낌에서 오는 에너지보다 이런 게 더 비중이 크고, 그걸 더 나한테는 영향력이 크게 또는 더 많은 정보들로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게 사회의 어떤 뉴스를 보고 우리가 화를 내거나 하는 것도 다 똑같은 이유예요. 또 운동선수들이 뭐 이번에 올림픽에서 누가 금메달 땄다, 뭐 양궁이 뭐 메달 그렇게 많이 딴다, 뭐 이런 게 나하고 사실 하등에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만, 내가 동질감을 느끼고 내가 사회 속에서 공감하고 공명하면서 소통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이론들, 우리나라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기쁨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내 삶의 행복도라든지 내 삶의 감각의 어떤 여러 가지 감도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요인들로 우리는 그런 풍성함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맛을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면 밋밋하죠. 내 몸 하나가 느끼는 정보라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걸로는 나의 관심사, 행복사가 이게 굉장히 좁아져 있는 영역 안에서 내 행복은 한계가 있고, 근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관심사나 내가 접점이 있는 사람들과의 그 어떤 다양한 그 피드백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삶의 질은 더 농도가 더 짙어지고 더 다양한 그 진동 아래서 내가 다이내믹한 삶을 다양하게 풍성하게 살아내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사회생활이 주는 맛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알고 봤더니 나의 신체적 경계가 이미 내가 내 몸 하나에서 경험하는 이 경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신체로서의 신분까지도 나의 신체로 직접적으로 감각으로 오는구나. 감각, 감정으로 다 와서 내가 희노애락을 동시에 느낀다 이거죠. 사회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한때는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막 일어나고 하면 나하고 관계없는 제3국의 일인데도 뭐 왠지 모르게 뭐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기도 하고 러시아를 응원하기도 하고, 뭐 그런 그 뭐 정치 편향적이고 성향을 떠나서 우리가 그런 누군가를 동정하거나 뭔가를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일인데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일어날까요? 또 제3국이나 또는 어떤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의 정말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부하고 싶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가는 게 왜 그럴까? 사회적 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동일시하는 교감력이 생길 때는 나의 감각으로 올 때 그런 것들이 사회 속에서 내가 신체적인 내라고 하는 이 한 신분이 이 몸에서 경험하는 이게 다가 아니고 사회에서의 나라고 하는 총체적인 에너지로 연결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경험하는 것들로 인식하는 이 시스템 때문에 나라는 경계가, 신체라는 경계가 이 몸의 경계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결론을 내자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관찰자 효과다. 관측하고자 하는 이 관찰자의 그 나의 시야가 내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대한 나의 관점이 모든 것들을 다 의미 없는 몸짓으로도 보기도 하고 의미 있는 무언가로 내가 나의 몸으로 내가 받아들이기도 하는구나. 성경에 아주 좀 재미난 말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어 이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너희들 속으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주 좀 재미난 말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나는 선민이고 우리는 선택받은 뭔가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해라고 하는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재밌는 말이에요. 돌들에게도, 하찮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돌멩이도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라는 관점,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라고 했을 때 관찰자인 나의 관점에서는 하찮은 돌멩이도 내 삶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길 수 있다니, 나의 일부가 되게 할 수 있고 나의 신체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나다라고 동일감을 줄 수 있는 것들로 내가 얼마든지 이 돌멩이에게 이 에너지를 부여하면 이 돌멩이도 내가 되는, 아브라함 후손이라는 게 내가 되는 그런 것들로 내가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너희들 아무리 너희 인간, 네가 아무리 인간이라 봐야 인간답지 않게 사는 종자들, 회개치 않는다라 할 때 사람답게 살지 않는 것,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게 사람답게 살지 않은 것들은 그게 돌멩이만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차라리 돌멩이에게 내가 애정을 주고, 요즘 애완돌 키우는 게 유행이잖아요. 돌멩이에게 내가 차라리 마음을 주는 게 낫다. 내가 인간한테 마음을 주느니 돌멩이를 차라리 내가 인간이라고 대접하고 돌멩이를 차라리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나의 어떤 일부로 내가 소중하게 내 이웃으로 대하는 게 더 나한테는 의미 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관찰자라고 하는 나의 관점이, 질문에도 온라인상에서 라이브 할 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유저가 에너지라고 하고 또 돌멩이에게도 에너지가 있다면 유저의 에너지와 돌멩이의 에너지는 뭐가 다른가요? 라는 질문이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유저인 내 관점에서, 나의 관찰자인 시각에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내가 동질감을 느끼고 나와 결속된 뭔가 하나로 내가 소통하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거라면 돌멩이조차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처럼 돌멩이도 나의 일부로 느껴지는 그런 나에게 인생에 의미 있는 무언가로 내 옆에 있을 수 있고,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또는 그 어떤 누구라도 내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돌멩이보다 못한 하등의 그 떨리는 몸짓에 지나지 않을 만큼 의미 없는 진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하고는 접점이 없는 거고, 또는 내가 가치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그 어떤 누구의 뭔가도 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떨림이며 그냥 접점이 안 일어난다. 키우는 애완견의 죽음에는 그렇게 비통할 수 있는데, 뭔가 내가 별로 친하지 않고 연락이 없던 친인척의 죽음은 애완견의 죽음보다 훨씬 더 나는 가치 없고 뭔가 거기에는 의미를 안 두는, 이런 게 돌덩이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관점이죠. 나라고 하는 관찰자, 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고 하는 유저가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곧 이런 거구나. 나의 몸의 경계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게, 내가 무엇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할 것인가라고, 내가 무엇을 나와 동일시할 것인가에 대한 내 영역을 전방위적으로 확장시키는 만큼 나는 넓어지게 돼 있고, 그 무엇이라도 나는 다 나와 동일시할 수 있는 체계를 이미 뇌에서는 그렇게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다. 몸의 경계가 사라지는 느낌도 할 수 있고, 내 몸이 다른 몸이 되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몸이 내 몸에 융합된 느낌처럼 해서 그 사람의 감각이 그대로 전해지게 할 수도 있고, 확장된 신체의 느낌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뇌의 특징이자, 이것에 결정짓는 모든 것은 관찰자 효과로서 내가 유저로서 어떤 눈으로 볼 것이냐, 그 어떤 눈은 결국은 나의 생기, 내 마음을 어디에 무엇으로 줄 것이냐에 따라 결국은 상호작용하는 속성이 그때서야 비로소 만들어져서 나에게로 무언가가 되는 거죠.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하는 것, 그 무언가로 의미 지어지는 뭔가로
내가 신체가 확장되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 신체만 신체가 아니라 종합적인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신체라고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신체가 결국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신체가, 실제로는 사회 속에서 만들어지는 신체야말로 진짜 나라고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구나를 알아차려야 된다. 몸에서 느끼는 느낌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나의 신체라고 느끼는 동질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격하게 감정을 느끼면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게 다 외부에서 오는 거구나를 알아차리자 이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나의 신체의 경계를 결정짓는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 나의 신체의 경계를 결정짓는 기준은 오로지 나의 관점에 달려 있고, 그 나의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을 어디에 주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내 마음은 결국은 내가 생기를 담아서 나다라고 동일시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확장시키는 만큼 다 내가 될 수 있는 경험들을 할 수 있다.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또 좀 더 나눠서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몸의 신체의 경계를 결정짓는 기준이 어디에 달려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